여러분들은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누구도 이 세상을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네, 세상은 전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성공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그만큼 자신의 부족한 점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고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누구도 자신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으니까요. 남들보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이나 외모가 부족하거나 재능이 없어도 이 문제로 부모를 탓하거나 남을 탓하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우리 인간 세상은 왜 공평하지 않은 걸까요? 노자의 도덕경에는 천지불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인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인자하지 않기에 인간사에 수많은 슬픔과 억울함이 생겨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수백만 명의 어린이가 죽고 인도에서 수천 명이 바다에 쓸려 사라져도 하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격한 노동으로 살다 쓸쓸히 떠나도 하늘은 위로 한마디 없고 억울한 누명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을 구해주지도 않습니다. 나라를 팔아 평생을 호의호식해도 온갖 비리로 부를 쌓은 사람한테도 하늘은 번개를 내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왜, 그리고 신은 왜 이런 일들을 그냥 두고 보는 걸까요? 천지불인의 의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편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편차를 인정하고 편차를 조정해 나가는 힘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고 우주의 원리라고 본 것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평평하고 차이가 없다면 세상은 흐름이 없는 고요한 곳이 될 것이며 이것은 천국이 아니라 죽음의 상태일 것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고 춥고 따뜻함이 없으며 어둡고 밝음이 없다면 세상은 전혀 움직이지 않게 되고 결국 죽은 것이 됩니다. 하늘은 이렇게 차이를 만들고 흐름을 통해 자연을 생명력 넘치게 해놓고 성장시키고 유지합니다. 흐름을 막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음으로써 세상을 동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공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고통을 받으면 이 세상을 비관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런 불완전한 모순을 해결할 방법으로 인간들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거라도 없으면 세상살이에는 너무도 억울한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여러 모순은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문제임을 깨닫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출발선이 다르고 외모가 다르고 처지가 다르네. 이걸 다른 사람과 비교해 비관한다면 한치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불평등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사람이 되면 누구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환경과 여건은 내가 원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앞으로의 환경이나 여건은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원망하거나 남들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 능동적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라고 생각되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오히려 사소한 역경이나 시련 앞에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인생이라는 험한 세상에서 단 한 번의 예방주사조차 맞지 않아서 인생의 고난에 저항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달리 보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축복받은 환경이나 재능은 오히려 인생을 살아가는데 단점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평하지 않은 이 세상은 마음먹기에 따라 높이 솟아오를 기회를 줍니다. 자신에게 끈기와 열정이 있고 그 끈기와 열정을 오래 품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면 공평하지 않음이야말로 거대한 곡식 창고인 셈이고 멋진 사냥터일 수 있습니다. 대학 중퇴 후 빈손으로 미국에 건너가 지금은 전 세계 11개국에 3,800여 개의 매장을 가진 거대 외식 기업의 최고 경영자 자리까지 오른 김승호 회장 역시 자신의 청년 시절 억울하고 분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20시간씩 일해도 가난은 해결되지 않았고 매번 부족한 은행 잔액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가 생기는 일이 일상이었으며 계속되는 사업 실패는 좌절을 넘어 세상에 대한 저주와 분노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가 그나마 공평한 세상에 안주하고 싶었다면 사업보다는 직장을 구해 작은 급여에 어쩔 수 없이 만족하며 이 회사 저 회사로 옮겨 다니는 삶을 평생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불공평한 세상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은 그는 현재 불공평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 중 하나가 됐고 한 해 수입이 일반 직장인 수십 명이 평생 버는 돈보다 많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가지에 매달린 상태에서 나무가 되는 호두를 본 적이 없습니다. 호두는 땅에 떨어져서 흙과 뒹굴어야 나무가 될 기회를 얻습니다. 실패와 좌절은 땅에 떨어지고 흙과 뒹구른 일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됩니다. 그는 그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준 마음먹기에 따라 높이 솟아오를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도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공도 없다는 말을 실천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세상이 공평해서 흐름이 전혀 없는 사회였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슬픈 일이기도 하고 역설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리처드 칼슨이 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에 나와 있는 대로 행복의 비결은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다 라는 말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자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라며 비관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늘은 우리를 가여워하거나 위로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되도록 나서서 돕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닥친 일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최악의 상황마저 최고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능력을 활용하겠다고 마음 먹느냐 포기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인생에서 부정적인 면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정적인 측면에 존재하는 일말의 긍정적인 점은 무엇인가를 찾는 일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것을 찾아내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런 습관은 부정적인 일이 닥칠 때마다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내게 돌아오도록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은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을 개척할 힘과 권리가 내게 있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 저 미지의 세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된다고 한탄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자신의 부족함에 비관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고민해보고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인생 최고의 자신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